자, 그리고 고현준 시사평론가. 네,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그 야광색 옷을 입고 왔습니다. 네, 형광색이라고 표현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형광색이라고 했습니까? 야광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랬습니까? 방송을 맨정신에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진짜 그 불빛 꺼진 데 가면 보입니까? 안 보여요. 형광색은. 새벽 방송한다고 나름대로 새벽을 밝히는 왔다 갔다 하다가 차에 받칠까 봐. 안전을 위해서 자부책이군요. 예. 그 뒤에다가 고현준의 그 뉴스 브리핑 보고 받는다고 하더니 안 박았어요? 그러게요. 그것도 다 돈이에요. 삼각형, 주황색, 형광색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고현준의 프로그램이 야, 진짜 한 달 전까지 본인이 하던 프로그램 제목을 김용민의 제목도 직접 짓지 않으셨어요? 아니, 나는 안 줬습니다. 이거 정말 까먹으신 거예요. 까먹었어요. 예. 고현준이 맞는 순간부터 아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진실된 표정이 보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프로그램 이름을 안 밝히는 이유 잘 아실 겁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에 그렇습니다. 정치쇼라고 답하라고 이런 얘기죠.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매일 아침 6시 20분부터 7시까지 김용민의 정치쇼 함께하고 브리핑을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 자, 고현준 평론가가 준비하셨군요. 예. 서울시장 선거전이 이제 본격화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야 모두 대진표가 나왔어요. 네, 대진표가 나왔고 특히 어제는 그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후보가 이제는 예비 후보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예. 당사에서 출마 선언을 했어요. 예. 그 당사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또 선거 사무소도 그 여의도 그 당사 안에다가 마련을 했다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본인의 어떤 서민 이미지를 내세우겠다 이건데 돈이 없어서 그랬다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당 중앙에서 이 지방선거로만 보지 않고 전체적인 전국의 어떤 중심이 되겠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이끌어 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당의 본진에서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끄집어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네요. 근데 자유한국당 당사가 어디 있는지도 아무도 모르는. 어디 있어요? 여의도에 있잖아요. 여의도에 있는 거 말고는 모르잖아요. 어느 그렇죠. 빌딩에 있는지. 빌딩 이름은 그것도 여의도에 있는 빌딩 이름 알면 대단한 거죠. 서여의도에 있죠. 대구탕 잘하는 집 앞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김문수 후보가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당사 안에 캠프를 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또 본인이 그 선거 캠프를 당사 안에 둠으로써 청렴하다는 이미지를 세상에 과시하고 싶은데 아무도 관심을 안 어떤 맥락에서 알아야 하는지 이걸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른단 말이죠. 김문수 후보가 어제 출마 선언할 때 제일 눈에 띈 게 자기가 76년에 국가기술 자격증을 땄다. 그게 환경관리기사 2급 상당히 어려운 자격증이다. 그래서 그것 미세먼지를 본인이 없애겠다. 저감하겠다. 76년 면허. 76년 면허로 했는데 그 미세먼지 없앤다는 그 방식이 바닥에 물 뿌리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76년 면허를 76년 방식일 수 있죠. 그걸 이미 지금 하고 있죠. 서울시도 일부 하고 있고 대구에서 많이 하고 있죠. 대구에서. 그러니까 대구 얘기를 하면서 대구에서는 물을 뿌려서 그 열도 내리고 그 열을 내리면서 바닥이 청소화돼서 지하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먼지도 줄이고 냉각 효과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기술이네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바닥에 있는 미세먼지 량이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거에 비하면 진짜 조적지열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그 청소가 되겠느냐 뭐 이런 거죠. 물 뿌리는 것도 나름 입증된 그럼 방법이라고 하니까. 아니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으면 당연히 서울시장이 되죠. 근데 그게 힘드니까 이런 얘기라도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드네요. 사실 미세먼지고 대기에 떠다니는 거기 때문에 바닥에 물 뿌리는 것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하는 또 시각도 있고요.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면 아무래도 절대적으로 부족할 테니까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겠죠. 퍼센테이지를 얘기하면서 수치를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른다는 얘기죠. 모른다는 얘기죠. 아는 척하고 있는 이런 고현준 평론가. 근데 지표면에 미세먼지 농도가 심하긴 심하죠. 근데 다만 이제 도로면에 있는 걸 물 뿌려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느냐.
아주 일부에만 하고 있어요. 돈 근데 문제 그것도 때문에.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는 그렇죠. 그런 안 시각도 하는 있습니다. 것보다 하는 게 낫죠. 근데 돈이 많이 든다는 게 문제죠. 돈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들죠. 물을 계속 뿌려야 되잖아요. 별로 안 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많이 드는군요. 물 뿌리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래서 보통 여름에 열을 내리는 그 때나 좀 많이 쓰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하여간 미세먼지가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그런 정책 아젠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김문수 후보, 안철수 후보 두 야당 서울시장 후보가 확정이 됐는데, 자, 이 김문수 지사의 첫 번째 행보를 보니까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반대 1인 시위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외유성 출장 논란으로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목소리들이 야권에서 뭐 아주 대단하죠 지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1인 시위를 금감원 앞에서 했어요. 네. 그 금융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시민 운동가를 이 금감원장에 앉히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청와대가 뭐 운동권 출신이나 사회운동 출신들을 그 주요 자리에 넣으면서 일종의 코드 인사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비판하면서 이거는 뭐 문재인 정권의 문제다라는 식의 입장을 밝히면서 1인 시위를 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서울시장 후보가 되고 나서 첫 번째로 했던 일이 이거라는 거죠. 그렇죠. 첫 행보. 그렇죠. 그리고 뭐 현충원 참배도 하긴 했습니다. 참배하면서 박명록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짓겠다. 그러니까 자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는 이게 눈에 띄던데요. 건국 70주년. 그리고 4월 12일 김문수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건국 70주년이면은 이제 1948년에 건국 시점으로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건국절 얘기가 또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 김문수 지사의 어떤 이념이나 성향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그렇죠. 그런 어떤 일관되네요. 입장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본인이 학생운동도 하고 노동운동도 하고 했었지만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당에 이제 입당한 게 24년 됐다. 그게 잘못된 걸 알고 난 여기로 왔다. 이런 입장을 계속 내세우고 있어요.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위해서는 할 수 있죠. 60대 이상의 유권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가 있고요. 저는 금감원에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게 당사하고 가까워서 가기 좋아서 바로 서해도에 같이 있잖아요. 길 하나만 건너면 사박 걸어갈 수 있죠. 그렇죠. 1인 시위하기 좋은 거죠. 갔다가 다시 이제 선거대책본으로 돌아갈 수 있고. 먼 곳을 가면 교통비가 또 많이 드는. 미세먼지 내고 이러니까 가지 않았을까.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김기식 원장을 구속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가 반박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도 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도 교수 시절에 외유성 출장을 갔다 이렇게 우상호 후보가 얘기를 하니까 안철수 후보가 물타기 하지 마라. 물타기다 그러면서 네가 물 먹는 하마냐. 우상호 후보가 물 먹는 하마 이런 얘기를 그때 했죠. 꺼낸 거죠. 전혀 솔직히 맞지 않은 얘기죠. 근데 요새 안철수 후보 한 번씩 보면은 뭐 얘기할 때 마지막에 꼭 그렇게 약간의 유머를 섞으려고 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말장난 같은 걸 하면서 제 느낌인가요? 약간 성질을 내는 듯한. 원래 있지 않으셨어요? 그런 뉘앙스가 있긴 있어요. 그게 일종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 정책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서울시장 선거 전반이 정치적 공방으로 흐르는 듯 보인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사실 다 묻히잖아요, 지금. 지방자치단체 선거 6월 13일에 있는데 과연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까? 남북회담 있고요.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있고요. 아마 다 이런 정치적 큰 이벤트들에 묻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정책보다는 원래 정책보다 정책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더 한 것 같죠, 요즘에. 자, 이 와중에 또 광화문 광장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서울시장 선거하고 또 어떻게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죠. 사실 박원순 시장은 아직 출마 선언 안 했는데 출마 선언 전에 금명간 한다고 하네요. 뭐 오늘 내일 뭐 얘기를 하던데 이게 이 광화문 광장을 넓히겠다라는 거잖아요. 3.7배 정도로. 지금에 있는 광화문 광장부터 시작해서 그 지금 그 광화문 문 앞에 있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까지 역사광장까지 넓히고 그 밑으로도 좀 넓히고 해서 굉장히 넓어지더라고요. 만약에 그대로 다 넓히면 세종문화회관 쪽을 다 이제 도로로 없애는 거죠. 막는 거죠. 그러니까 저 미 대사관 앞쪽만 도로를 놔두고 세종문화회관 쪽은 아예 광장을 만드는 거고요. 지금 그리고 그 사직공원 가고 하는 그
광화문 바로 앞에 있는 도로 그 위까지 광장을 넓힌다는 거니까 엄청 커지는 건데 우리 고현준 평론가가 나름대로 네. 도로명도 잘하네요. 근데 이게 또 예전에 택시를 잠시 했었어요. 그랬어요? 택시도 하셨어요? 안 해본 게 없어. 아니 안 해본 근데 게. 서울에 살지 않으시는 분들은 또 도대체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건가? 도로명 사실 저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이게 왕복 10차선인데요. 지금 현재 도로가 6차선으로 줄는 거죠. 6차선으로 차선이 이제 차로의 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있습니다. 보행 환경을 만들겠다, 걸어다니는 공간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실제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가 또 상습 정체 구역이기 때문에 택시 기사분들은 되게 그 걱정하십니다. 가뜩이나 차가 막히는 곳인데 이렇게 되면 택시 기사들이 이쪽으로 안 들어온다. 대체 도로를 뭐 만들든지 지하화한다든지 만든다고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종합청사 아래쪽으로 해서 돌아가게끔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도로폭이 굉장히 좁단 말이죠. 그 좁은 곳에 그 많은 교통량이 들어가면 당연히 정체가 생길 텐데 이 부분을 걱정을 하는 거죠. 서울시에서 이런 말도 했어요. 그래서 조사해봤다. 봤더니 평균 시속이 1km 저하될 정도다. 그 정도면 엄청 막힙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큰 지장 없다라고 발표를 그걸 언제 했죠. 지점으로 정하자 다른데 우리 고현준 1km는 평론가가 아니겠죠. 교통 전문가예요? 보통 57분 교통정보 뉴스 알려주시겠습니다. 교통방송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지금 TBS에 입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무슨 이게 뭡니까? 아무튼 뭐 요새 괜찮아요. 저 종편에서도 연락 오고. 이게 뭡니까 진짜 지금? 케이블도 연락 오고. 괜찮아요 요새. 지금 SBS 고위 관계자분들께서 다 듣고 계실 겁니다. 지금 듣고 계신데 청취자분들도. 어찌됐건 SBS 목동의 뿌리를 받고 다닌다는 얘기죠. 거의 뭐 팽이와 같은 행보 아니겠습니까? 중심을 박아놓고 땡글땡글 돌고 있어요. 교통방송의 5분 대기죠. 고현준 씨와. 아니 사실 지금 목동 얘기를 했는데 광화문과 목동이 다른. 목동은 이게 일방통행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체구역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도로 폭에 비해서. 근데 서울 도심은 그런 도로가 없잖아요. 다 왕복이고 이렇게 넓은 도로를 갑자기 사실 지금 10차선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 도로 폭을 보면 12차선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거의 절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후보들은 어떤 입장인 거예요? 광화문 광장과 관련해서. 이 얘기를 서울시에서 내놓자마자 가장 먼저 그 반박을 한 건 안철수 후보입니다. 이게 그 현 시장의 어떤 홍보 무대가 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통체증이 심해질 테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교통체증이 심해지고 여러모로 불편이 생기는데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뭔가 이런 정책을 펼치는 시점이 지금 선거 바로 앞두고 이런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장이 이건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글쎄요, 이건 뭐 다들 의견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안철수 후보가 이런 얘기하는 것이 조금 약간 비난을 받기도 하는 것이 본인도 지난 대선 공약집에 보면 비슷한 공약이 있었어요. 이게 그때 서울 미래 발전 프로젝트라는 공약이 있었는데 그 안에 보면 광화문 광장의 재구조화 그리고 광화문 광장의 역사성 회복, 여기 아까 말씀드린 보행성을 강화하고 역사성을 회복한다.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내놓은 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뭐 혜태상이라든지 이런 거 다 복원한다는 게 여기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또 지금의 상황이 이러니까 다르게 얘기한다. 그 얘기는 사실 비판이죠. 걷기 좋은 서울이라는 얘기는 몇십 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죠. 그렇죠. 사실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요. 오세훈 시장도요. 오세훈 시장도 했었고요. 서울 도심부터 한강까지 그 걸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들을 만들기 위한 보관들, 그 미군 기지가 이제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그 공간까지 다 공헌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서울 도심부터 한강까지 남산까지 그냥 쭉 걸어오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게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근데 이제 이게 정도의 문제죠, 사실.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이 용인할 것이냐, 수용할 것이냐 그 문제인데 광화문을 광장을 뭐 늘리면서 도로를 절반 정도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찬반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서울의 이 넓은 도로 형태가 걷기 좋은 형태는 사실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걷기 좋은 환경이 되려면 사실 도로폭이 좀 좁아야 돼요. 일본이나 유럽처럼. 그게 좋지. 왜냐면 가다가 보면 사진 찍기 좋고 이러면 딱 건너가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서울은 도로가 너무 넓어요. 사실 차량 투어하기 되게 좋은 도로예요. 도시. 그 왜 도시건축 전공한 그 유현준 교수라고 있잖아요. 그 이름이 현준입니다. 유현준 교수가 얘기하기로는 걷기 좋으려면 3차선을 넘어가면 안 된대요. 도로가. 그러니까 뭐 이건 뭐 법을 어기는 겁니다만 무단 횡단이 가능한 정도의 폭이어야 사람들이 걸으면서 주변도 살피고 뭐 산책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뭐 그 상점들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게 너무 널찍널찍하다 보면은
차량으로 이동하기 편한 거지 네. 걸어서 이동하기는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그 멀다는 얘기하고 거죠. 싶은 거예요. 걷기 좋은 서울 만들 수 있는 곳은 삼청동이나 도로폭이 좁고 걷기 정말 풍경 자체도 아름다워 이런 데가 걷기 좋은 서울이라는 거죠 사실. 네. 그래서 그 구도심을 그렇죠.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걷기 좋은 도시로 만든다는 건 참 큰 숙제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뭐 딴 얘기지만 딴 나라 얘기인데 파리는 사실 1900년 그 이전만 해도 광장이 많이 없어요. 근데 지금 파리 가보면은 곳곳이 광장입니다. 그러니까 블럭마다 거의 있죠. 근데 왜 광장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봤나 했더니 이 파리가 프랑스 혁명도 있었고, 네. 그 얼마나 많은 시위가 있었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력자들은 이 시민들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한 곳에 모아놓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도망가기 쉬운 골목보다는 광장을 많이 만들어 놓자. 그래서 이제 시민들의 저항을 줄여보자. 뭐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자충수였네요. 그러나 한국에서의 광장, 걷기 좋은 도시 이거는 또 다른 맥락이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현준 시사평론가. 네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그 야광색 옷을 입고 왔습니다. 네 형광색이라고 표현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형광색이라고 했습니까? 야광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방송을 맨정신에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진짜 그 불빛 꺼진 데 가면 보입니까? 안 보여요. 형광색은. 새벽 방송한다고 나름대로 새벽을 밝히는 왔다 갔다 하다가 차에 받칠까봐 안전을 위해서 자부책이군요. 그 뒤에다가 고현준의 그 뉴스 브리핑 보고 받는다고 하더니 안 박았어요. 그러게요. 그것도 다 돈이에요. 삼각형, 주황색, 형광색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고현준의 시사 고현준의 프로그램이 야 진짜 한 달 전까지 본인이 하던 프로그램 제목을 김용민의 제목도 직접 짓지 않으셨어요? 아니 나는 안 줬습니다. 이거 정말 까먹으신 거예요. 까먹었어요. 네. 고현준이 맞는 순간부터 아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진실된 표정이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프로그램 이름을 안 밝히는 이유 잘 아실 겁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에 그렇습니다. 정치쇼라고 답하라고 이런 얘기죠.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매일 아침 6시 20분부터 7시까지 김용민의 정치쇼 함께하고 브리핑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 자 고현준 평론가가 준비하셨군요. 서울시장 선거전이 이제 본격화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야 모두 그 대진표가 나왔어요. 대진표가 나왔고 특히 어제는 그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후보가 이제는 예비 후보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당사에서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 당사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또 선거 사무소도 그 여의도 그 당사 안에다가 마련을 했다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본인의 어떤 서민 이미지를 내세우겠다 이건데 돈이 없어서 그랬다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당 중앙에서 이 지방선거로만 보지 않고 전체적인 전국의 어떤 중심이 되겠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이끌어 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당의 본질에서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끄집어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네요. 근데 자유한국당 당사가 어디 있는지도 아무도 모르는. 어디 있어요? 여의도에 있잖아요. 여의도에 있는 거 말고는 모르잖아요. 어느 그렇죠. 빌딩에 있는지. 빌딩 이름은 뭐죠? 여의도에 있는 빌딩 이름 알면 대단한 거죠. 서여의도에 있죠. 대구탕 잘하는 집 앞에. 대구네요, 대구. 그게 바로 김문수 후보가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당사 안에 캠프를 둔다는 것이 무슨 정치적 공방으로 흐르는 듯 보인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사실 다 묻히잖아요 지금. 지방자치단체 선거 6월 13일에 있는데 과연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까? 남북회담 있고요.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있고요. 아마 다 이런 정치적 큰 이벤트들에 묻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정책보다는 원래 정책보다 정책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더 한 것 같죠 요즘에. 자, 이 와중에 또 광화문 광장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서울시장 선거하고 또 어떻게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죠. 사실 박원순 시장은 아직 출마 선언 안 했는데 출마 선언 전에 금연간한다고 하네요. 뭐 오늘 내일 뭐 얘기를 하던데 이게 이 광화문 광장을 넓히겠다라는 거잖아요. 3.7배 정도로. 지금에 있는 광화문 광장부터 시작해서
그 지금 그 광화문 문 앞에 있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까지 역사광장까지 넓히고 그 밑으로도 좀 넓히고 해서 굉장히 넓어지더라고요. 만약에 그대로 다 넓히면 세종문화회관 쪽을 다 이제 도로를 없애는 거죠. 막는 거죠. 그러니까 저 미 대사관 앞쪽만 도로를 놔두고 세종문화회관 쪽은 아예 광장을 만드는 거고요. 지금 그리고 그 사직공원 가고 하는 그 광화문 바로 앞에 있는 도로 그 위까지 광장을 넓힌다는 거니까 엄청 커지는 건데 우리 고현준 평론가가 나름대로 도로명도 잘하네요. 근데 이게 또 예전에 택시를 잠시 했었어요. 네. 택시도 하셨어요? 안 해본 게 없어. 아니 근데 서울에 살지 않으시는 분들은 또 도대체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건가? 도로명 사실 저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이게 왕복 10차선인데요. 지금 현재 도로가 6차선으로 줄은 거죠. 6차선으로 차선이 이제 차로의 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보행 환경을 만들겠다, 걸어다니는 공간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실제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가 또 상습 정체 구역이기 때문에 택시 기사분들은 되게 그 걱정하십니다. 가뜩이나 차가 막히는 곳인데 이렇게 되면 택시 기사들이 이쪽으로 안 들어온다. 대체 도로를 뭐 만들든지 지하화한다든지 만든다고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종합청사 아래쪽으로 해서 돌아가게끔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도로폭이 굉장히 좁단 말이죠. 그 좁은 곳에 그 많은 교통량이 들어가면 당연히 정체가 생길 텐데 이 부분을 걱정을 하는 거죠. 서울시에서 이런 말도 했어요. 그래서 조사해봤다. 봤더니 평균 시속이 1km 저하될 정도다. 그 정도면 엄청 막힙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큰 지장 없다라고 발표를 언제 했죠. 지점으로 정하자 다른데 우리 고현준 평론가가 아니겠죠. 교통 전문가예요? 보통 57분 교통정보 뉴스 알려주시겠습니다. 교통방송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지금 TBS에 입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무슨 이게 뭡니까? 아무튼 뭐 요새 괜찮아요. 저 종편에서도 연락 오고. 이게 뭡니까 진짜 지금? KBS도 연락 오고. 괜찮아요 요새. 지금 SBS들이 야권에서 뭐 아주 대단하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1인 시위를 금감원 앞에서 했어요. 그 금융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시민 운동가를 이 금감원장에 앉히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청와대가 뭐 운동권 출신이나 사회운동 출신들을 그 주요 자리에 넣으면서 일종의 코드 인사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비판하면서 이거는 뭐 문재인 정권의 문제다라는 식의 입장을 밝히면서 1인 시위를 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서울시장 후보가 되고 나서 첫 번째로 했던 일이 이거라는 거죠. 그렇죠. 첫 행보. 그렇죠. 그리고 뭐 현충원 참배도 하긴 했습니다. 참배하면서 방명록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짓겠다. 그러니까 자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는 이게 눈에 띄던데요. 건국 70주년. 그리고 4월 12일 김문수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건국 70주년이면은 이제 1948년에 건국 시점으로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건국절 얘기가 또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 김문수 지사의 어떤 이념이나 성향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그런 어떤 일관되네요. 입장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본인이 학생운동도 하고 노동운동도 하고 했었지만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당에 이제 입당한 게 24년 됐다. 그게 잘못된 걸 알고 난 여기로 왔다. 이런 입장을 계속 내세우고 있어요.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위해서는 할 수 있죠. 60대 이상의 유권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가 있고요. 저는 금감원의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게 당사하고 가까워서 가기 좋아서 바로 서해도에 같이 있잖아요. 길 하나만 건너면 사박사박 걸어갈 수 있죠. 1인 시위하기 좋은 거죠. 갔다가 다시 이제 선거대책본으로 돌아갈 수 있고. 먼 곳을 가면 교통비가 또 많이 드는. 미세먼지 내고 이러니까 가지 않았을까.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김기식 원장을 구속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가 반박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도 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도 교수 시절에 외유성 출장을 갔다 이렇게 우상호 후보가 얘기를 하니까 안철수 후보가 물타기 하지 마라. 물타기다 그러면서 네가 물 먹는 하마냐. 물 먹는 하마 이런 얘기를 했죠. 꺼낸 거죠. 전혀 솔직히 맞지 않은 얘기죠. 근데 요새 안철수 후보 한 번씩 보면은 뭐 얘기할 때 마지막에 꼭 그렇게 약간의 유머를 섞으려고 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말장난 같은 걸 하면서 제 느낌인가요? 약간 성질을 내는 듯한. 원래 있지 않으셨어요? 그런 뉘앙스가 있긴 있어요. 그게 일종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 정책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서울시장 선거 전반이 네. 고위 관계자분께서 다 듣고 계실 겁니다. 야, 지금 듣고 계신데 예. 청취자분들도 어찌됐건 SBS 목동의 뿌리를 받고 다닌다는 얘기죠. 거의 뭐 팽이와 같은 행보 아니겠습니까? 중심을 박아놓고 땡글땡글 돌고 있어요. 교통방송의 5분 대기죠. 고현주 씨와 아니 사실 지금 목동 얘기를 했는데 광화문과 목동이 다른 목동은 이게 일방 통행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체구역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도로 폭에 비해서. 근데 서울 도심은 그런 도로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왕복이고 이렇게 넓은 도로를 갑자기 사실 지금 10차선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 도로폭을 보면 12차선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거의 절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후보들은 어떤 입장인 거예요? 광화문 광장과 관련해서. 이 얘기를 서울시에서 내놓자마자 가장 먼저 그 반박을 한 건 안철수 후보입니다. 이게 그 현 시장의 어떤 홍보 무대가 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통체증이 심해질 테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교통체증이 심해지고 여러모로 불편이 생기는데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뭔가 이런 정책을 펼치는 시점이 지금 선거 바로 앞두고 이런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장이 이건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글쎄요, 이건 뭐 다들 의견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안철수 후보가 이런 얘기하는 것이 조금 약간 비난을 받기도 하는 것이 본인도 지난 대선 공약집에 보면 비슷한 공약이 있었어요. 이게 그때 서울 미래 발전 프로젝트라는 공약이 있었는데 그 안에 보면 광화문 광장의 재구조화 그리고 광화문 광장의 역사성 회복 여기 아까 말씀드린 보행성을 강화하고 역사성을 회복한다.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내놓은 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뭐 혜태상이라든지 이런 거 다 복원한다는 게 여기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또 지금의 상황이 이러니까 다르게 얘기한다. 그 얘기는 사실 비판이죠. 걷기 좋은 서울이라는 얘기는 몇십 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죠. 그렇죠. 사실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요. 오세훈 시장도요. 오세훈 시장 때 했었고요. 서울 도심부터 한강까지 그 걸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들을 만들기 위한 보관들, 그 미군 기지가 이제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그 공간까지 다 공헌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서울 도심부터 한강까지 남산까지 그냥 쭉 걸어오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게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근데 이제 이게 정도의 문제죠, 사실.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이 용인할 것이냐, 수용할 것이냐 그 문제인데 강화문을 광장을 뭐 늘리면서 도로를 절반 정도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찬반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서울의 이 넓은 도로 형태가 걷기 좋은 형태는 사실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걷기 좋은 환경이 되려면 사실 도로폭이 좀 좁아야 돼요. 일본이나 유럽처럼. 그게 좋지. 왜냐면 가다가 보면 사진 찍기 좋고 이러면 딱 건너가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서울은 도로가 너무 넓어요. 사실 차량 투어 무슨 의미인지 또 본인이 그 선거 캠프를 당사안에 둠으로써 청렴하다는 이미지를 세상에 과시하고 싶은데 아무도 관심을 안 어떤 맥락에서 알아야 하는지 이걸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른단 말이죠. 김문수 후보가 어제 술 마시면서 제일 눈에 띈 게 자기가 76년에 국가기술 자격증을 땄다. 그게 환경관리기사 2급 상당히 어려운 자격증이다. 그래서 그 미세먼지를 본인이 없애겠다. 저감하겠다. 76년 면허. 76년 면허로 했는데 그 미세먼지 없앤다는 그 방식이 바닥에 물 뿌리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76년 면허를 얘기한 76년 방식일 수 있죠. 그걸 이미 지금 하고 있죠. 서울시도 일부 하고 있고 대구에서 많이 하고 있죠. 대구에서. 그러니까 대구 얘기를 하면서 대구에서는 물을 뿌려서 그 열도 내리고 그 열을 내리면서 바닥이 청소화돼서 지하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먼지도 줄이고 냉각 효과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기술이네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바닥에 있는 미세먼지 양이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거에 비하면 진짜 조적지열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그 청소가 되겠느냐 뭐 이런 거죠. 물 뿌리는 것도 나름 입증된 그럼 뭐 방법이라고 하니까. 아니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으면 당연히 서울시장이 되죠. 그게 힘드니까 이런 얘기라도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드네요. 사실 미세먼지고 대기에 떠다니는 거기 때문에 바닥에 물 뿌리는 것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하는 또 시각도 있고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면 아무래도 절대적으로 부족할 테니까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겠죠. 퍼센테이지를 얘기하면서 수치를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른다는 얘기죠. 모른다는 얘기인데 아는 척하고 있는 이런 고현준 평론가. 근데 지표면에 미세먼지 농도가 심하긴 심하죠. 근데 다만 이제 도로면에 있는 걸 물 뿌려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느냐.
아주 일부에만 하고 있어요. 돈 근데 문제 그것도 때문에.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는 그렇죠. 그런 안 시각도 하는 있습니다. 것보다는 하는 게 낫죠. 근데 돈이 많이 든다는 게 문제죠. 돈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들죠. 물을 계속 뿌려야 되잖아요. 별로 안 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많이 드는군요. 그러니까 물 뿌리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래서 보통 여름에 열을 내리는 그 때나 좀 많이 쓰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하여간 미세먼지가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그런 정책 아젠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김문수 후보, 안철수 후보 두 야당 서울시장 후보가 확정이 됐는데, 자, 이 김문수 지사의 첫 번째 행보를 보니까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반대 1인 시위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외유성 출장 논란으로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목소리